중간고사는 중간고사가 아니라 기말고사죠. 죄송합니다. 중간고사가 본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기말고사가 끝났고 오늘은 이 종강주가 되었습니다. 이 종강주는 좀 의미 있는 수업을 갖기 위해서 제가 1차 시에는 이 미디어 아트 쪽으로 조금 지금 전시도 하고 있고 좀 요즘 최근에 많이 그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이런 미디어 아트 쪽으로 준비를 했고요. 2차 시에는 이 공공미술에 관계된 것들을 가지고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차 시에는 이런 낙서 미술 있죠. 그래서 벽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낙서가 이 유명한 이런 예술이 된 현대 미술에서 그런 것들이 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 종강주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요즘 최근에 이 미술이 뜨고 있는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 시 수업은 이 미디어 아트 쪽이에요. 지금 이 그 딜라이트라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수도 있죠. 수도 서울을 테마로 해서 이 디지털 미디어에 이 실감형이 나타나는 이런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디어 아트의 전시라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빗으로 가지고 하는 이런 그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00년 12월 18일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이 딜라이트라는 것들을 주제를 가지고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제는 이 서울을 테마로 해서 이런 도시 이미지를 재해석한 이런 체험형 미디어 아트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2021 딜라이트 서울이에요. 그래서 이게 12월 18일부터 작년 그 12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종강을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정도에 종강을 하잖아요. 종강하고 시간이 되면 한번 가셔서 보면 요즘에 이런 미디어 아트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겠고요. 또 친숙한 이런 서울의 이야기를 새롭게 소개합니다. 이거는 이 총 11개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체험하는 공간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간에서는 굉장히 그 다양한 인터랙티브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요소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 뭐 여러분들 갔다 온 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은 뭐 또 한 번 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 갔다 온 것들이 막 이렇게 어떠했다는 것들이 아마 기억이 되실 겁니다. 또 이것들은 이 12가지 우리나라의 12가지 신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글, 그 다음에 설화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전통적인 그런 한국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런 도시의 화려한 이런 조명들, 이런 그 서울의 거리들을 새롭게 재구성해서 만든 전시 공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을 테마로 한 이 최초의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 딜라이트 서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고요. 이게 이제 전시를 기획한 사람은 이 실버빗이라는 해외에서 인정받는 이 미디어 전시 기획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이 K컬처의 중심인 서울의 다이나믹한 이런 변화를 주제로 삼아서 이런 실감형 콘텐츠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공간들 보면 딜라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순수한 한국의 미디어 전시를 이 서울의 중심으로 이것들을 다양한 분야의 그 아티스트가 참여해서 이런 서울의 문화의 일상적인 이런 이미지들을 이 미디어로 활용해서 이렇게 공감각적으로 재구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서울의 잠재력을 품은 서울의 모습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전통 힙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환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그 한글이죠. 우리나라의 그런 한글과 우리의 일상 이런 것들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이런 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구성을 한 공간입니다.
또 이런 친숙함을 낯설게 재구성한 공간에서 우리가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고요. 테마별로 이런 바코드를 통해서 또 비대면 인터랙티브한 체험을 가지고서 이런 그 오감에서 나타나는 이런 청각, 미각, 공감각 이런 것들을 자극하고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이런 인문학적인 이런 상상력을 실현하는 이런 것들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런 그 우리 12가지 신 있잖아요.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뭐 이런 신술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우리의 그런 서울의 상징인 이런 한국의 상징인 뭐 이런 해태, 뭐 그다음에 이런 전통적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는데요. 이런 미디어의 전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들어가면 전시장을 들어가면 이렇게 고요하고 조용한 공간에 커다란 이런 달빛이 비춰지면서 전시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연 연기로 더욱 이런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12지신의 숲입니다. 그래서 참여한 공간인 이곳의 커다란 스크린에 이 12가지 이런 그 신들 있죠? 이런 이미지들이 나타나면서 웅장함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크린 옆에 키오스크에 자신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자신이 12가지 지신 이미지로 스크린에 등장하고 운세가 적힌 종이가 프린트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셔서 이렇게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내가 운세가 어떤가 이런 것들도 한번 받아보는 이런 재미나는 요소가 있으니까 한번 가셔서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거는 그 뭘 만들었냐면요. 이게 이제 빛입니다. 그래서 딜라이트 그 환영인데요. 다채로운 이 컬러를 변화하는 이런 형사초롱을 이용한 미디어 아트 공간입니다. 그래서 바닥과 벽면 등에 설치된 이 거울에서 반사되어서 전통적이면서도 미래적인 이런 공간을 보여주는 이런 미디어 아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색색으로 이런 우리 그 청사초롱 있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조명으로 이어서 나타나는 이런 그 빛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색으로 이렇게 달라지고 있죠.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는 이제 거울이 돼 있어가지고 거울에서 비춰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빛에 대한 청사초롱을 이용한 이런 조명의 빛으로 이렇게 영상이 나타나서 미디어로 볼 수 있고요. 또 이거는 다이나믹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의 그런 화려함을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밤이 되어도 이렇게 빛나는 이런 네온 사인들이 많죠. 서울시는. 그래서 밤도 서울은 어때요? 어둡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밤이 되어도 빛나는 이런 네온 사인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모습을 형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텍스트와 빛, 네온 사인 이런 것들을 믹스해서 복잡하고 다이나믹한 이런 서울의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글로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은 언제나 새롭고 뭐 서울의 가장 아름다운 빛은 뭐 반짝반짝 서울은 만들어가는 막 그렇게 해서 이런 한글의 이런 것들을 빛을 연출을 해서 이렇게 도심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간판들하고 우리 서울의 그 식당이나 이 밤의 거리들 보면 어때요? 굉장히 그 찬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치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이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에코 앤 소울 이라고 해서요. 한글을 입력하는 인터랙티브한 공간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 키오스크를 통해서 사진을 찍고 원하는 문구를 입력하면 이 전시장 벽면에 이 사진하고 글씨가 미디어 벽면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완성해 줍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참여해서 이런
전시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이런 재미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얼굴들이 이렇게 막 나오면서 이렇게 이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전 소설인 이 별주부전을 미디어로 새롭게 재구성한 이런 설화 공간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이런 파사들을 따라서 스크립트와 함께 이 한 편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서울의 핫플레스한 이런 거리들을 형성하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어느 공간이고 이쪽으로 가면 어느 거리고 이게 네온 사인하고 이런 간판 등으로 이런 서울의 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사진처럼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고요. 또 꾸밀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대형 스크린에 나만의 포스터를 이렇게 만드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나는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면 한번 관람을 하는 것도 참 좋은 그 구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딜라이트라는 서울이라는 이런 로고 타이포적인 것들도 있고요. 이런 간판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부여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공간에서는 지금까지 기록되었던 이런 서울의 전통적인 모습과 앞으로 기록될 이 현대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와 재앙을 막는 이런 상스러운 그 동물로 여겨져서 궁궐 입구에 세워진 이런 해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경복궁, 서울의 대표적인 이런 남산타워도 있어요. 여기 남산타워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곡, 서울역 등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곳의 벽면에 이렇게 키오스크의 바코드를 이제 찍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캐릭터들의 애니메이션이 벽면에 이렇게 띵띵띵띵 하고 이렇게 이미지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이 공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딜라이트 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는 뭐냐면요. 4차 혁명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도 올라오면서는 우리가 이제 4차 혁명 시대를 겪고 있죠. 그래서 4차 혁명 시대에서는 어떤 것들이 많이 이슈화가 되고 또 어떤 것들이 앞으로는 이 가상현실, 가상공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한 다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머추얼 가구라고 합니다. 이게 경매에서 45만 달러에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 레이싱 헤르의 가장 유명한 디자인인데 가운데 하나인 이 오르텐시아의 의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현실에는 있지 않은 이것들을 그냥 가상에서 이런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이 가상현실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그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것들을 이 가상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것들을 또 경매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더 이루어진 거냐면요. 아르헨티나 디자이너인 이 안드레스 레싱헤르라는 사람이 이 온라인 경매에서 이 가상 가구 10점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가장 높게 낙찰된 이 아이템이 가격이 67만, 6만 7천이죠? 6만 7,777달러에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런 초현실적인 이런 가구 작품으로
또 인스타그램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싱 헬이라는 사람이 더 시핑이라는 이름에 가지고 온라인 경매를 이제 통해서 이런 작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다 가상입니다. 이 가상의 작품들은 모두 3D 가상 공간, 이 메타버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센트럴 랜드, 뭐 솜니스 스페이스, 마인크래프트 이런 오픈 월드에서 이 가구들을 배치해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3D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또 온라인의 경매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지금 막 비트코인 막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사실은 현실도 안 되지 않는 거에서 막 이러는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가상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런 온라인 경매, 이 3D, 이 가상 공간에서 나타나는 이런 가상의 작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아마 또 그 성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지금 이게 딥스페이스 소파라고 합니다. 이게 소파예요. 근데 디지털에서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있지 않다고 합니다. 참 애매해요. 이게 뭔가 이런 것들이 이, 이 소파 이게 이제 소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그 3D 가상 공간 안에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는 현실은 아닌 거죠. 다른 세계의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서 이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겠죠. 예. 이거는 유니티와 언리얼 엔진과 같은 이 개발 플랫폼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가상현실이나 이게 증감현실 웹에서 이런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이 GI 영상을 제작할 때 이 3차원 모형을 활용하는 일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프티 KT웨이라는 이 온라인 장터에서 경매 붙여져 가지고 이 레이싱 해류의 가상 가구 아까 그 가상 가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10분 이 가상 경매에 이 가상 현실에서 이 가상 가구를 10분도 제재 안에서 이 총 45만 달러 이상을 팔렸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가 구매자와 함께 디자인하겠다고 약속한 이 맞춤 가구가 이 67,777달러에 낙찰됐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책정이 되면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만드나 봐요. 이게 그 가상현실에서 이 3D를 이용한 이 가상현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또 이슈화가 되고 이런 4차 산업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으로 번창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것들을 담아왔습니다. 이거는 핑크 테이블이라고 그래가지고 약 5,000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이게 이렇게 팔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이슈화가 되고 또 사실은 이게 현실에는 없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이슈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심찬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 일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으로서는 앞으로 다른 많은 그 아티스트들하고 디자이너들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전공에도 보면 디지털 미디어과도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디지털 미디어를 전공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쪽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우리 그 시장 산업은 이런 가상 현실을 가지고 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앞으로는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고요. 또 이는 그 우리들의 그런 경력과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고 새롭고도 보완적일 것이다 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매를 연지 한 10분 만에 이 한 10작품들을 이제 만든 거죠. 이 10작품들을 만들어서 이런 가상현실에서 이것들을 이제 경매에 팔렸다는 거죠. 이렇게 디지털 콜렉션 가운데서 대표적인 작품이 아까 그 오르텐시아 의자, 이런 의자 작품들을 만들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싱 헤르라는 그 사람은 인스타그램에서 그 작품이 유명세를 타자 어떻게 하냐면 실제 가구로 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 가구를 만든다? 뭐 하는 것도 가상에서 이것들이 정말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도 생각을 하면서 좀 상상 속에서 만드는 그런 가구들도 실전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 복잡한 서랍장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오브제다 하고 이 서랍장의 복잡한 이런 서랍장을 이런 디자인을 한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복잡한 서랍장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오브제다 하고 주제를 냈는데 이런 그 작품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작품들이 그런 것들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올록볼록한 이런 그 모습이 풍선껌의 풍선을 닮은 반짝거리는 이런 핑크 테이블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 다음에 바람 빠진 은색 벌룬 형상의 소파 뭐 파상형 프라임 위로 서랍 하나하나가 균형을 잡고 있는 그 크롬 그 다음에 수납 유닛 등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죠? 실현 불가능한 오브제들이 이 콜렉션에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게 정말 현실에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1차 수업에서는 제가 지금 이 딜라이트라는 이 서울에서 지금 이슈화가 되고 이것들을 가지고서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유는요. 앞으로는 이런 그 가상현실에서 나타나지는 이런 그 미디어들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오브제들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서 연구하는 그 아티스트들이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시장성을 가지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 좀 더 이것들이 좀 보람이 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지금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가상현실, 그 다음에 이런 그 빛에 대한 연구, 그래서 작품들도 아마 조명에 관계된 것들, 빛의 연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런 그 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상력, 표현력,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슈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실현 가능한 것들이 정말 가연이 될까?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시대에 가서 여러분들의 흐름에 가서 좀 더 미래의 4차 산업에는 정말 더 많은 그런 아이디어와 창의력과 그런 예술, 그 다음에 디자인,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것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짧게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좀 더 이렇게 미술 가상현실에서 나오는 이런 미술 수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수업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